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터 실시되었고요. 과연 이 공매도 금지라는 제도 자체가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지 저희가 이와 함께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시장에 엄청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저희가 하나 둘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공매도 금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제외하고 공매도 금지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전면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금지가 좀 발현이 되었거든요. 이게 시장에 좀 어떤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지금 뭐 지수 전체적으로 뭐 6.5%씩 뭐 6.75%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도 4%씩 올라가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불법 공매도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조금 왜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매도 금지의 효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적법과 이제 불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중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되는데 어떤 효과가 날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계량화시킨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경제 상황도 틀리고 네. 기업별로 가치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계량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실제 사례를 들면서 한번 공매도의 효과, 금지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 제가 잘 되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네. 한국의 롯데케미칼하고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면은 이 기업은 그 그림이 나올 건데 한국의 롯데케미칼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보다는 한 130% 정도 매출액이 많아요. 많고 이익도 130%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호황일 때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란색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고 붉은색이 한국의 롯데케미칼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반으로 나눠봤을 때는 좌측에 있을 때는 보면은 처음에 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보면은 붉은색이 파란색을 압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변곡점이 나오면서 파란색 밑으로 빨간색이 떨어지잖아요. 붉은색이 떨어지는. 저는 이게 보면은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지금 이제 아무리 격차가 벌어져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좋았고 중국 경제가 위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격차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2014년 15포인트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불법 공매도의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저는 주요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법 공매도 효과, 그럼 불법 공매도가 어느 정도 미쳤냐 보면은 롯데케미칼을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5.5조 원이나 5.6조 원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불법 공매도가 없었더라면 제가 가정을 해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조 9조에서, 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는 열렸지만 이제 열렸지만 중국이란 열렸지만 미국 경제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들이 이제 작년까지 코로나가 묶여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떨어져도 한 8조나 8조 5천억, 9조까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20조,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10조 이 정도에서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시아가 열렸다 이 말이죠. 코로나에서.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10조대가 아니고 6조대로 푹 떨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4조 5조가 더 감소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법 공매도 역할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점에서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나왔을 때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뤄냅니다. 왜냐니까 첫 번째도 일본에도 보시면은 2008년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점만 잡았고 그게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뒤에 한 보시면은 거의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9배 나가는 1억 넘은 9억 되는 9배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승률이 3배 정도 미쳤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때는 공매도
첫날 말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3배 정도가 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점에서 공매도는 제가 볼 때는 경기, 그러니까 실적 상승과 더불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정리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의 관련 기업과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어떤 비교 사례까지도 주가 차트를 볼 수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그럼 저희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효과인데 네. 왜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노래를 불렀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10대 국가가 됐잖아요. 네. 10위 국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신성장 산업이거든요. 뭐 지금 현재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톤을 쓰는데 14억 톤까지 14배가 증가가 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뛰어들고 이렇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대인데 내년에 한 1,800만 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럼부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신성장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영역으로 가요. 그러면은 테슬라를 보면은 10년 동안 밸류에이션이 보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0배 이상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돈을 벌었냐면 돈을 못 벌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적정한 평가 보면은 예를 들면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10배 이상에서 뭐 어느 데를 갑자기 20배까지 받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몇 배 받습니까? 매출액 대비 30배를 받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불법 공매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게 누르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자꾸 시장이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신성장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공매도, 예를 들면 미국처럼 선진국화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적정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평가를 잘 적정하게 받으려면 공매도가 금지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 예. 혹시 있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좀 합리적인 그런 공매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롯데케미칼 앞서서 저희가 차트도 봤고 그동안 또 차홍선 대표님 나오셨을 때 네, 예. 관련 화학 섹터 이야기들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예, 예. 롯데케미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실적 증가도 있지만 사업 투자를 좀 계속 늘리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2023년도 3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화학기업하고 한국 화학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화학기업은 횡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 코로나가 쭉 풀렸잖아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대한유화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의 화학기업은 아시아가 열리면서 이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그림이 중요한데 이 그림 자체를 한번 보세요. 롯데케미칼 성장 전략이 IR 자료가 있는데 이게 공매도하고도 연결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28년을 분석하면서 롯데케미칼이 IR 자료에 시가총액의 50조라는 이런 단어를 제가 표시를 한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그러니까 기업도 보면은 요즘 보면 신성장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주가라든지 시가총액이 적정한 평가로 가야 뭐 차입도 편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끌어당길 수도 있는 거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자기 스스로를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매출액은 22조 원이라는 거야. 22조 원인데 2030년까지 50조 원 가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3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장 속도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극재, 그다음 수소,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쪽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50조까지 가는 것은 무난해 보여요. 6년 정도 남았으니까 22조 원에서 50조 원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데 옆에가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이. 자. 불법적인 공매도가 많으면 말입니다. 이 시가총액을 평가를 못 받아요. 근데 이 기업을 뭘 나타내냐면 이 기업을 보니까 벤치마킹을 미국 웨스트레이크를 한 것 같아요. 네. 1대1 구조는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50조 넣으면 50조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 테슬라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에다 10배를 곱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봤을 때도. 왜냐하니까 보명 석유화학이 있고 그거는 1대1 구조가 아니고 한 1대 0.7 구조다. 그 다음에 첨단 고부가 같은 경우는 1대1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첨단 고부가는 1대1이 아닙니다. 미국의 듀퐁이라든지 SHW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은 3을 받아요. 그러니까 꼬박이 3을 해야 돼, BSR로. 테슬라처럼 10배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양극재처럼 5배를 받는다 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줘도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50조에 시가총액이 50조다. 2030년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저는 50조는 리저너블하다 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은 저는 뭐 더 봐도 되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연결돼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는 적정한 평가를 받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기간에 오히려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좀 가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롯데케미칼 이야기도 해봤고요. 공매도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